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혜입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이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죄를 지은 이든 억울한 이든 누군가를 처벌하고 싶은 입장이라도 분명 떨리고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과 논산지원 형사 단독판사 출신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선상에 오르신 최진영 변호사님을 뵙고 형사소송과 관련해 다양한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에 앞서 우선 법률사무소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대전에 위치한 최진영 법률사무소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판사를 사직하고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확신이 들기까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법원에서 10여 년을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분쟁을 경험했습니다. 판결을 하는 매 순간에도 이들에게 나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결이 공정한 판결인지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어느 순간 저의 경험으로 또 저의 마음으로 또한 저의 능력으로 의뢰인들의 편에 서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들이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서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셨을 당시에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기로 유명하셨는데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부동산 계약 등 일반인들이 쉽게 휘말릴 수 있는 형사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으신가요? 재판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모두 사실관계의 확정을 우선으로 합니다. 사실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관계에서 다툼이 있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입니다. 지금 기억나는 사건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0억 원이 넘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가량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피고인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기소가 되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이 되어서 침착한 판단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형사 절차는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고 법률 전문가에게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형사 절차는 수사와 기소, 재판, 재판의 확정, 형 집행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입건이 되어 수사 대상이 되면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입건이 되어 수사를 받을 때에도 경미한 범죄일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하여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이 처벌을 위해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되면 검사가 판단을 하여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워집니다. 이때에도 구속기소, 불구속기소로 나눠지게 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 고발 등 피해자를 대신하여 형사 절차에 관한 도움을 주어서 형사 절차나 법의 원칙을 잘 모르는 이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장 실질 심사와 구속 적부 심사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의뢰인을 변호하고 보석 청구 등을 돕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호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뢰인들은 변호인 선임에 있어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대등지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사 절차나 공판 절차에서 완전한 당사자 대등은 어렵습니다. 검사는 국가기관으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막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은 법률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죄의 혐의를 쓰고 있다는 자괴감 때문에 검사와 대등하게 맞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의뢰인은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자세한 부분이나 경제적인 상황, 가정 환경 등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실제로 대수롭지 않은 의뢰인이 말 한마디에 재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이는 변호사를 믿지 못한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해서 진심으로 의뢰인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르는 피해자들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손해배상을 받게 될 텐데요.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까?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로 인한 불구, 난치병에 걸린 경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절도, 강도, 사기, 배임 피해, 재물을 손괴당했을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위에 제한했다는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2심에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로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인에게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재판 기간 동안 많은 상처나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 확정 전까지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 중지 등 종국 처분이 아닌 경우나 기소 유예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역시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판결을 내린 법원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알려주신 제도들은 피해자, 피의자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요. 막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취할 수 없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한편 변호사님께서는 판사로 재직 당시 가정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에도 힘쓰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연인가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중학생 동생들이 생긴 것뿐입니다. 때때로 아이 학교나 집 근처에서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또 학교 생활이나 생활에 있어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항상 이들을 생각하고 또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껴서 정말 기뻤습니다. 한 여학생이 엄마나 아빠에게는 하기 어려운 얘기도 판사 오빠에게는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고, 오빠도 어릴 적 경험을 얘기해줘서 너무 좋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형사소송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개업을 기념해 특별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원이나 검찰에 가실 일이 없이 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나 소송은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하지만 인생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원칙을 알고 정확하게 대처하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르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저는 대전 지역의 모든 분들, 나아가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형사소송 이외에도 민사, 가사 등 다양한 법적 상식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대전 시민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을 뵙고 형사소송과 관련해 도움이 되는 정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노력하는 진정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의 기로에 선 최진영 변호사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전 지역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였습니다.